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송 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처음 몇 걸음이 너무 힘드신 적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오는 경험은요.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시는 경험은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변기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무릎이 아프지 뭐. 연골이 다 닳아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음식이 연골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음식과 습관으로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세계적인 관절 연구 기관들의 지침에서도 운동, 체중 관리, 식이요법이 무릎 골관절염의 1차 치료로 권장되고 있어요. 수술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연골을 살리는 음식 10가지, 그리고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가 훨씬 잘 와닿거든요.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쿠션 역할을 해요. 이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골관절염이에요. 그런데 연골에 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다는 건 혈액을 통해 직접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을까요? 바로 관절액을 통해서입니다. 관절 안을 채우고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요.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연골이 압력을 받고 풀리면서 스펀지처럼 관절액을 빨아들여 영양을 흡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움직여야 연골이 영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연골에 영양이 안 가요.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이게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체중입니다. 무릎은 평지를 걸을 때 체중의 2배에서 3배의 하중을 받아요.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체중의 4배에서 5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체중이 단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누적 압력은 하루 기준으로 수천에서 수만 킬로그램이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관절염재단의 지침에 따르면 체중을 5에서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개선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근육 약화입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되는 거예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전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관절 안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으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인 MMP가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연골 기지를 분해해서 관절염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 염증을 키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탕, 트랜스지방, 정제탄수화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많이 드시면 몸 안의 전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관절 염증도 덩달아 심해집니다. 반대로 이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연골의 70에서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연골이 건조해지면서 딱딱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관절액도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연골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습관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것,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을 신는 것, 이런 습관들이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들어요. 특히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의 체중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을 줍니다. 이 자세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골을 살리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근거가 확실한 음식들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의 생성을 억제하고 대신 염증을 해소하는 리졸빈, 프로텍틴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2023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들을 모은 메타 분석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이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7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9개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다만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메가3가 관절 통증을 만병통치하듯 완전히 없애준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고등어, 꽁치, 청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단 너무 짜게 하시면 혈압에 좋지 않으니 소금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예요. 강황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무릎 관절염에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도 아주 탄탄해요. 2024년에 발표된 네트워크 메타 분석 연구에서 23개국 7개 나라 2,175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커큐민의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커큐민이 위약 대비 통증 점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관절 기능을 개선시켰습니다.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와 통증 완화 효과가 비슷하면서도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커큐민이 관절에 좋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NF-kB라는 염증 신호 경로를 억제해서 관절 안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인 MMP의 활성을 억제해서 연골 손상을 늦추는 거예요.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 한 컵에 반 티스푼 넣고 꿀을 조금 타서 드시거나 카레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크게 높여주거든요. 강황 가루를 드실 때 후추를 조금 넣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냅니다. COX2라는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건 소염 진통제의 작용 원리와 비슷해요. 2025년에 발표된 무릎 골관절염 영양 보충제를 비교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 생강이 통증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보충제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생강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관절 주변으로 혈류가 잘 흘러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회복이 빨라지거든요.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얇게 3조각에서 5조각 넣고 꿀 1티스푼과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맛있는 생강차가 완성돼요. 하루 1~2잔씩 꾸준히 드세요. 음식에 생강을 자주 넣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 음식은 콜라겐 음식입니다. 연골의 주성분이 바로 E형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정형외과 수술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콜라겐 펩타이드 보충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사골국이 대표적이에요. 사골을 오래 끓이면 콜라겐이 녹아나와 젤라틴 형태로 국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닭발, 돼지 껍데기, 홍어코처럼 탄력 있는 부위들도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게 바로 연골로 직접 가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골국이나 닭발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음식은 파프리카와 브로콜리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파프리카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브로콜리에도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C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관절 안에 활성산소를 제거해 연골 손상을 늦추는 역할도 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한다는 동물 실험과 세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 근거는 쌓이고 있는 단계지만 한겸증 효과만큼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 드셔도 좋아요. 브로콜리는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됩니다. 딸기, 키위, 귤 같은 과일도 비타민 C가 풍부한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섯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러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한겸증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OX1과 COX2 효소를 모두 억제하는 거예요. 또한 올리브유에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염증 촉진 물질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 식단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이 많은데 올리브유가 그 핵심 재료 중 하나예요. 요리할 때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조금 넣는 것도 좋아요. 가열을 적게 할수록 올러칸탈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ALA와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관절 안에서 연골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요. 그리고 비타민 E가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한다는 세포 수준의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관절 안의 연골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오래 유지돼야 연골이 건강하게 보존되거든요. 하루에 호두 5개에서 7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도 좋아요. 아몬드에도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관절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8번째 음식은 두부와 콩 음식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 관절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한 두부는 리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관절 주변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충분해야 하는데 소화가 잘 되고 포화 지방이 적은 두부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청국장을 추천드려요.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뿐 아니라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로 가는 혈류가 좋아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회복도 빠르거든요.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를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만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는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9번째 음식은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연골을 파괴하는 MMP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세포 및 동물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한 석류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관절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석류는 비싸고 먹기 번거로우시죠? 석류 원액이나 석류즙을 구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석류즙은 당도가 높은 제품도 있으니 첨가당이 없는 순수 원액을 선택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 드시는 게 좋아요. 10번째 음식은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시금치, 케일, 깨십, 당근,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는 관절 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염증 효과가 강해요. 무릎 관절염뿐 아니라 3화에서 말씀드린 치매 예방, 2화에서 말씀드린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팔방미인 음식이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루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아요. 아로니아는 신맛이 강해서 주스나 분말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까지 연골을 살리는 음식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무릎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짚어드릴게요. 이것들은 반드시 줄이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몸 안의 전신 염증 수치를 직접 높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 아이스크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과당이 많은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19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정제 식물성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름들은 염증성 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생성을 촉진해서 관절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흰쌀밥과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몸 안의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술입니다. 알코올은 몸 안의 요산 수치를 높여요.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기는데 통풍은 무릎과 엄지발가락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지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펴고 5초에서 10초 버티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10번씩 3세트. 이것만 매일 하셔도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집니다.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수중 걷기도 아주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80에서 90%가 물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요. 수영장 물속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평지 걷기도 좋아요. 단 경사가 심한 산길이나 계단은 피하시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꼭 신으세요. 무릎이 아프실 때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거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무릎의 나쁜 자세를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무릎 꿇고 앉기,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병인은 반드시 양병이를 사용하시고 낮은 소파보다는 등바디가 있고 높이가 적당한 의자를 사용하세요. 바닥 생활을 좋아하신다면 두꺼운 방석을 사용하시고 내려앉을 때 무릎이 아프시면 벽이나 가구를 짚으세요. 온열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무릎이 뻣뻣하고 시리신 분들은 따뜻한 찜질이 좋아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2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운동 후에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면 반대로 냉찜질이 좋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무릎에 15분에서 20분 올려놓으세요.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꼭 수건으로 감싸셔야 해요. 하루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무릎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 식사에는 잡곡밥에 두부나 달걀,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곁들이세요. 오전에 평지를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세요.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고 통증이 있으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셔도 좋아요.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 음식을 드시고 강황가루를 음식에 조금 넣어보세요. 오후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10번씩 3세트 하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간식으로 호두 5개에서 7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저녁에는 사골국이나 청국장찌개, 콩 음식을 드시고 강황물이나 생강차를 한 잔 마시세요. 자기 전에 무릎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찜질을 20분 해주시고요. 하루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연골에 쌓이는 만성염증, 근육 약화, 잘못된 자세, 음식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바꾸면 통증이 줄어들고 연골 손상이 늦춰집니다. 연골을 살리는 음식 10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고등어, 강황, 콜라겐 음식,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생강, 올리브유, 호두, 두부와 콩 음식, 석류,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무릎에 독이 되는 것들은 피하세요. 설탕,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음주, 그리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10번.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좋아지면 걷고 싶어집니다. 걷게 되면 더 건강해지고요. 건강해지면 더 많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이에요. 오늘 저녁 강황 물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의자에서 다리 들기 10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무릎을 살리고 그 무릎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걸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무릎 상태가 어떠신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무릎이 많이 아파요. 계단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